챕터 4 금과 암호화폐 달러를 대체할 수 있을까?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는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달러가 스스로 그 지위를 포기할지 혹은 또 다른 패권 국가의 부상으로 상실될지 아니면 달러, 유로, 위안화가 공존하는 다극체제로 전환될지는 여전히 열려있는 질문이다. 중요한 것은 그 가능성 자체가 이미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달러 체제의 전환기가 도래한다면 불확실성을 완충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국가, 기업, 개인 차원에서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금값 상승과 디지털 자산, 특히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 증대는 이러한 맥락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읽힌다. 동시에 달러화에 맞춰져 있는 기업 자산과 주가의 조정은 또 다른 기축통화 체제로 이동하기 전에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가 된다. 이에 따라 4장에서는 달러 체제 전환 가능성을 전제로 몇 가지 논점을 살펴본다. 첫째, 중국의 패권 가능성과 그 한계. 둘째, 미국 경제 현황과 주요 자산 가치 변화의 파급 효과. 셋째, 달러 포기 이후 금과 암호화폐 등 대체 자산의 가능성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달러 이후 질서가 단순한 통화 교체가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1. 달러와 신뢰 위기, 금융 질서가 흔들린다. 미국 달러와의 절대적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국가부채, 금융 불안, 정치적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기축통화 지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이는 단순한 환율 변동을 넘어 세계 금융 질서 전반에 파급 효과를 미칠 중대한 변화로 다가온다. 달러화 체제 전환기의 시작. 달러에 대한 신뢰 위기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전문가들은 미국 달러가 현재 체제 전환기에 직면했으며 앞으로는 위험한 통화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잦은 관세 정책 변화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음에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DXY 달러 지수는 해방의 날 이후에 4% 하락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UBS 전략가 샤브 잘리누스는 달러가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으로 기능하며 시장 변동성이 클 때 강세를 보여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역설은 미국 국채 시장에서도 나타났다. 독일, 스위스 국채 금리가 안정적인 반면에 미국의 국채 금리는 여전히 4% 중후반대에 머물고 있다. 금융권 분석가들은 미국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 비중을 줄이고 위험 회피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투자자들은 미국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며 달러가 추가 약세를 보여야 자산을 매입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달러 약세로 유로화와 파운드화가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 파운드화는 2025년 5월 이후 연속 상승하며 달러 대비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과거에는 파운드화의 신뢰도가 유로화보다 낮았지만 최근에는 그 격차를 좁히고 있다. 반면에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는 달러 대체 통화로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위안화는 미국이 요구하는 40% 수준의 절상이 시기상조일 뿐 아니라 중국이 기축통화 지위를 확보하려면 통화 재정 정책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위안화는 경제 규모와 무관하게 달러를 대체하기 어렵다.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위협받는가? 달러의 하락은 탈달러화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달러는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58%를 차지하지만 20년 전에 70% 이상에서 줄어든 수치다. 특히 2021년에는 중앙은행들의 적극적 매도가 달러 비중 축소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핵심은 단일 경쟁자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기존 기축 통화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기축 통화지위는 선천적 권리가 아니라 안정적 책임감, 리더십을 통해 획득하고 유지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접근은 오히려 미국 제도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 달러 하락은 세계 중앙은행들의 안도와 동시에 불안을 안겼으며 달러 인덱스는 2025년 들어 9% 이상 하락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1%가 향후 12개월 내 달러 가치 하락을 예상해 20년 만에 가장 비관적인 전망이 제시되었다. 달러 약세는 수입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도 낳고 있다. 일본 엔화, 스위스 프랑, 유로는 올해 들어 각각 10% 이상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일부 신흥시장은 달러 약세에도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졌다. 베트남 동, 인도네시아 루피아, 터키 리라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 위안화는 일시적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반등했으며 멕시코의 페소는 5.5%, 캐나다 달러는 4% 이상, 폴란드의 주어티는 9%, 러시아의 루블은 22% 이상 강세를 보였다. 신흥국의 평가 절하는 수출에 유리할 수 있으나 수입 물가 급등으로 국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가 있다. 또한 미국 행정부의 무역 보복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이미 환율 조작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관세 정책 강화의 명분이 될 수 있다.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부채 부담과 자본 유출 위험으로 인해 금리 인하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이 무리하게 금리를 내린다면 한미 간 금리 격차 확대가 애국 자본의 급격한 유출을 초래할 수가 있다. 이는 주식시장의 단기 급등 뒤에 급락 그리고 해외로의 자금 이탈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인도네시아는 통화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오며 한국과 인도는 금리 인하 여력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다. 가계 기업 부채 규모를 고려하면 무분별한 금리 인하는 오히려 시장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 중앙은행 22는 최근 물가 하락을 기회로 25bp 인하를 단행했다. 그러나 유로화가 달러 대비 평가 절상되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한국 등 신흥국의 정책 모델로 삼기는 어렵다. 신흥국 경제의 환율 및 금리 정책 위험성, 통화 평가 절하, 즉 환율 상승은 수입 가격 상승을 촉발할 위험이 있으며 중앙은행들은 물가가 목표를 초과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환율 하락에서 비롯된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과 미국의 관세 압력은 중앙은행들이 자발적으로 평가 절하를 추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다. 또한 대부분의 외환 당국은 이론적으로 자국 통화를 약세로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현재 환경에서는 그 선택이 미국과 해외 투자자들의 보복을 불러올 수 있어 부담이 크다. 한 국가가 통화를 임의적으로 평가 절하할 수 있는지는 외환 보유고, 예체, 무역 수지, 수입 인플레이션 민감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수출 지향 국가라 하더라도 충분한 외환 보유고와 낮은 예체 의존도를 갖춘 경우에만 평가 절하 여력이 있지만 실제로 환율을 크게 끌어올리기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무역 협상의 방향 역시 각국 통화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중국을 제외한 여러 국가는 무역 협상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으며 협상이 낮은 관세로 이어진다면 중앙은행들이 약한 통화를 추구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반대로 지정학적 상황에서의 평가 절하는 보복 위험과 통화 조작 혐의를 초래할 수가 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중앙은행들로 하여금 평가 절하를 고민하게 만들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각국과 세계 경제에 불안을 키울 통화 전쟁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미국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JP모건은 빅테크 실적과 무역협정 타결이 주가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며 모건 스탠리도 달러 약세가 기업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미국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도이치은행은 외국인 투자자의 미국 자산 매입 중단을 지적하며 이는 달러 가치의 도전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미국 내 소비 투자 시장 역시 공급망 훼손과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매우 부정적 전망을 갖고 있다. 대다수 기업인들은 관세 인상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러의 지배력과 신뢰 약화 우려는 존재하나 실질적 대안이 없다. 둘째, 달러 패권 약화가 자산시장 위험과 신뢰 위기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셋째, 미국 경제는 자산가격 상승 의존도가 높아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넷째, 민간 레버리지 확대가 금융 불안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다섯째, 규제 완화 속 암호화폐 확산은 추가적 리스크를 키울 수가 있다. 결국 무역전쟁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 자산시장은 과대평가 상태이며 위험은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초래한 신뢰 위기가 더해지며 달러 패권 종말 시나리오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